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마스터의 품사 5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전치사 시간인데요. 자, 전치사는 영어로 preposition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전치사를 PREP 하고 이렇게 마침표 딱 찍어서 줄여 쓰기도 하죠. 형용사를 A, 명사를 N, 그 다음에 부사를 AD 이렇게 하고 줄여 쓰는 것처럼 쓸 때 말이죠. 자, 전치사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그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전치사는 먼저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시점과 기간, 그리고 위치, 방향, 이유, 양보, 제외, 이건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기타 전치사, 마지막으로 암기해야 될 중요한 수거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치사가 뭐냐, 전치사의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치사의 전자가 한자로 앞 전자고, 치자가 놓일 치자예요. 그러니까 앞에 놓이는 말인데 뭐 앞에 놓이느냐? 자, 명사 앞에 놓이죠. 우리가 앞에서 전명구 또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 수식어 할 때도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전치사는 뭐 앞에 놓인다? 명사 앞에 놓여서, 또는 명사에 해당되는 명사 구가 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 대명사 앞에 놓여서 시간, 장소, 방향, 이 외에도 아까 서두에서 목차에서 봤던 뭐 제외, 이유, 양보 이런 것들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 전치사인데, 중요한 개념은 뭐다?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인다.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전치사구, 줄여서 전치사 명사구니까 전명구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치사구가 어떻게 쓰이느냐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전치사구는 형용사구 아니면 두 번째 부사구인데요. 형용사구로 쓰일 때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보어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The book on vacation spots in Europe is very useful to me. 자, 이렇게 하면 전명구 여기 있죠? 전치사구가 앞에 명사를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게 뭘로 쓰인 거예요? 명사 수식이죠. 얘는 여기 명사 수식이라고 쓸게요. 휴가 장소에 관한 그 책, 어디에 있는? in Europe. 유럽에 있는 휴가 장소. 이것도 또 전명구가 명사 수식하죠. 유럽에 있는 휴가지에 대한 그 책은 이제 동사 slash is very useful to me. 나에게 매우 유용하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명사 수식이가 여기 한 군데, 여기 또 한 군데, 두 군데지만 밑줄은 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보어로 쓰인 예문 하나 볼까요? 똑같이 on vacation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he is on vacation in Hawaii now. 그는, 자, 주어 동사 slash is on vacation. 이 on vacation이 전명구 전치사구가요. 휴가 중인이라는 뜻이에요. 휴가 중인. 전치사구가 휴가 중인이라는 뜻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여기 비동사 뒤에 이형식 동사 뒤에 보어 역할을 하는 거죠. 휴가 중인이 보어 역할을 하는 거다. 자, 뒤에 전명구 또 있네요. 어디에서? in Hawaii. 하와이에서 지금 휴가 중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전치사구가 뭘로 쓰일 수 있다? 첫 번째, 형용사구. 두 번째는 부사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부사구는 할 수 있는 역할, 문법적인 역할은 앞에서 배웠듯이 딱 하나뿐이에요. 뭐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한다. 자,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식. 예문 볼게요. Where did you go on vacation last summer? 자, 여기 똑같이 on vacation을 썼는데 이때는 어디로 너는 지난 여름에 휴가를 갔냐? 그러니까 휴가차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이때는 휴가 중인이 아니고요. 휴가차, 휴가로라는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휴가로 어디에 갔느냐? 휴가로 또는 휴가차. 그럼 얘가 뭘 꾸며주는 거예요? 휴가로 어디에 갔느냐? 동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때는 명사 외 동사죠. 동사수식 이렇게 써볼게요. 동사수식. 자,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전명구 또는 이 전치사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식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때 형용사 역할을 할 경우에는 명사를 수식하고, 또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보어로 쓰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해서 명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 개념은 우리가 이제 딱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전치사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간과 장소의 전치사 맨 위에 제목에 나와 있죠. 전치사 종류에 시간과 장소. 먼저 시간 전치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간 전치사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거죠. at, on, in 하는 거. at은 시간 전치사로 쓰이면 시각을 나타냅니다. 시간이 아니라 뭐? 시각. 몇 시에 라고 할 때 그 시각이요. 자, at 2 o'clock, 2시 정각에 at 3:30, 3시 30분에 이렇게. 자, 그럼 예문 하나 볼게요. The train bound for New York departs at 2 o'clock sharp. 자, bound for는 어디 어디로 향하는, 어디 어디 행인, 향하는 또는 어디 어디 행인. 어디 행이에요? 뉴욕 행인 기차. 자, 여기는 과거분사,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뉴욕행 열차가 depart 동사죠. depart는 무슨 뜻이에요? 출발하다, 떠나다. 출발한다. at 2 o'clock 2시에. 그런데 sharp가 나와 있는데 sharp가 뭐냐면 2시 정각에라는 뜻이에요. 부사로 정각에. at 2 o'clock sharp.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뭐 at 2 o'clock 있죠. at 2 o'clock이 at 다음에 뭐가 쓰였다? 시각 몇 시에 라는 게 쓰였습니다. 아주 쉬운 개념이죠. at은 시각.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자, 선생님 농담처럼 항상 이렇게 설명하는데 at 짧은 시각을 나타낼 때 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on은 날짜나 요일을 나타냅니다. 날짜나 요일. 예를 들어 on July 4th 그러면 7월 4일에 날짜에, on Tuesday 화요일에, 이렇게 하루의 개념을 나타내요. 때에 따라 하루의 일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on Sunday after는 일요일 오후에, 이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on은 at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고 날짜나 요일을 나타내니까 하루의 개념이잖아요. 하루. 그래서 이걸 헷갈리지 않게 기억할 때 on과 in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오늘 하루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워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어때요? 기가 막히죠? 예, 오늘 하루 개념으로 외운다. 자, 예문. Independence Day in the United States falls on July 4th. 자, in the United States.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Independence Day. Independence Day는 독립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과도 같은 독립기념일은, 자, 동사가 falls on인데 fall on 그러면 어떤 날짜에 해당한다. 날짜에 해당하단데, 여기 7월 4일에 라는 전명구, 지금 7월 4일이 날짜잖아요. on July 4th니까 7월 4일에, 그때 뭘 쓴다? 날짜에 on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자, 하나만 더 공부해 볼게요. at 시각, on 하루의 개념, 날짜나 요일, 그 다음에가 in입니다. in은 가장 큰 개념으로, 가장 넓은 개념으로 월, 계절, 연도에 있어요. 한 달 또는 계절 또는 연도. 정확하게는 한 주를 기준으로 주 이상, 주를 포함해서 주보다 긴 거. 예를 들어 두 번째 주에 그러면 in the second week, 뭐 8월에 그러면 of August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일주일 이상의 월, 계절, 연도에 쓰는 게 in이다. 자, 예를 볼까요? in August 8월에, in spring 봄에, in 2019 2019년에, 이럴 때요. 예문. 자, 일주일 이상의 개념. 자, we will expand our business in August. 우리는 will expand. expand가 동사로 무슨 뜻이요? 확장하다. 확장할 거다. 뭐를? our business. 우리의 사업을 확장할 거다. 언제? in August. 자, 여기 잘 보세요. in August. in이 뭐랑 쓰였어요? 8월이라는 월과 쓰였죠. in August. 근데 기본 개념은 at, on, in이고 가장 작은 개념이 at, 시각, 가장 큰 개념이 월, 계절, 연도까지가 in인데, 이 in의 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in 다음에 일정 시간이 나오면 얘가 어떤 시점이 아니고요. 어떤 딱 시간이 숫자와 함께 나오면 보통 얘가 뭐뭐 후에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 후에. 현재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화면 보면 나와 있죠. 현재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I'll be right there in 5 minutes. in 5 minutes가 무슨 뜻이라고요? 현재를 기준으로 5분이 지나면. 이걸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왜?
in을 장소의 전치사로 뭐뭐 안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in 5 minutes를 5분 안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in 5 minutes는 5분 후에란 뜻이에요. 100개의 예문 중에 한두 개는 in 5 minutes가 5분 안에, 5분 만에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in 다음에 숫자 명사가 나오면 뭐뭐 후에, 지금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짧은 문장이니까 간단하게 분석만 하고 맞춰볼게요. I'll be right there. 내가 바로 거기에 있을 거다. 즉 바로 거기 갈 거다. In 5 minutes. 5분 후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 전치사 at, on, in의 순서로 알아봤죠. 가장 작은 개념이 at, 중간 개념 하루의 개념이 오늘 하루 on, 그 다음에 가장 큰 개념이 in 월 계절 연도, 그 다음에 in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뭐뭐 후에란 뜻도 있다. 이렇게 알아뒀죠. 자, 장소의 전치사도 똑같이 at, on, in의 순서로 알아볼 텐데 역시 at부터요. at은 큰 지도를 쫙 펼쳐놓고 예, 또 나왔죠. at 이렇게 이거는 지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큰 지도를 펼쳐놓고 손으로 딱 찍었을 때와 같은 느낌? 예, 그런 지점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해석은 장소니까 어디에 또는 어디에서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볼까요?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park, 공원에서, at the meeting, 회의에서. 자, 예문 볼까요? I was waiting for her at the bus stop. 내가 기다렸다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 for her,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에서? at the bus stop. 자, 여기 지점이죠.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어떤 한 지도를 펼쳐놓고 딱 찍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얘기할 때는 at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n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표면이 있어요. 표면. 예를 들어 선생님 손바닥이라고 하면 이 표면 위에 이렇게 프리젠터가 딱 올라가 있을 때, 이럴 때 쓰는 게 on이죠. 만약에 이 프리젠터 있죠. 이 프리젠터가 손바닥보다 이렇게 떨어져서 on 위에 떠 있으면 on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딱 표면에 붙어 있는 거, 표면 위에가 on이죠. 자, 예를 들어 on the street. 자, 거리에라고 할 때 on the street, on 쓸 수 있는데 물론 때에 따라 in도 쓰지만요. on을 쓰는 이유는 도로 상에 있잖아, 사람들이. 그 다음에 on the third floor, 3층 바닥면 위에니까 3층에 라는 뜻이죠. 몇 층에라고 할 때는 반드시 on을 써야 됩니다. 자, 예문. A lot of people are walking on the street. 자, 많은 사람들이 are walking, 걷고 있다. on the street, 거리에서. 도로 상에서죠. 그래서 거리에서가 되고. 그 다음에는 in입니다. in은 되게 쉬운 개념이죠. 장소일 때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뭐뭐 안에라고 할 때 in을 쓰죠. 안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in은 뭐뭐 안에도 있고요. 뭐뭐 안에도 있고 비교적 큰 공간 내에 쓸 때도 in을 쓰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큰 공간이 얼마나 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단위로 정하면 동 이상이에요. 동 이상. 무슨 동 할 때 in 무슨 동, in 무슨 구, in 무슨 도시. 예를 들어 in 서울, 그죠? 그다음에 in Korea, 한국 할 때도 더 큰 개념 in the sea, 바다에, in the world, 세상의, 세계에, in space, 우주에라고 할 때도 in 쓰죠. 그 정도로 큰 공간에도 씁니다. 일정한 공간 내부에 안에 있다라는 in the box처럼 그때도 쓰지만 in Korea나 in the world 이럴 때도 쓴단 말이죠. 자, 예문. I found the diary which I had kept during my childhood in the box.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관계절을 선생님이 하나 집어넣는데 which부터 맨 마지막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고요. 선행사 다이어리를 꾸며주는데 원래 일기를 쓰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keep이죠. keep a diary. 그래서 여기 내가 찾았던 것 과거 시점보다 일기를 썼던 게 더 이전이니까 과거 완료를 썼고요. keep a diary라서 동사를 had kept를 쓴 겁니다. 근데 언제 썼기 때문에 during my childhood가 언제예요? 유년 시절, 어린 시절, 내 유년 시절 during 동안에죠. 동안에 내가 썼던 다이어리, 일기를 어디서? 상자에서 발견을 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주어 동사 슬래시 안 했네요. 여기 주어 동사 슬래시까지 표시. 자, 그 다음에 The belt I purchased at a department store in America was actually made in Korea. 이 선생님이 실제 경험했던 일인데요.
이걸 바로 해석해 본 사람들은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내용 볼까요? 여기 I purchased 위치가 생략돼 있어요. 관계대명사절 괄호 내가 구입했던 벨트예요. 내가 구입했던 벨트 어디에서? At a department store. 이거는 아까 우리 배웠던 지점이죠. 지점 at 어디에 있는? In America. 미국에 있는 백화점에서 내가 구입했던 관계대명사절 닫고 괄호 그것이 주어동사 slash was actually made in Korea. 실제로는 국산이었다 이런 얘기죠. 예, 선생님이 예전에 갭 매장에 가서 벨트를 하나 샀어요. 예, 미국에서 연수를 하던 시절에 그래서 그거를 잘 차고 다녔죠. 차고 다니다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벨트를 풀고 뒤를 봤더니 Made in Korea라고 실제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었어요. 웃기죠? 자, 그게 뭐 국위선양인가? 국산품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시간과 장소를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시간과 관련이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시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시점, 한 포인트죠.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before가 있고 여러분 다 알죠? 중요한 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싶은 건 before의 뜻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before가 정확하게 품사가 뭐다?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 before 뒤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before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다. 둘 다 문법적으로 맞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또 before와 같은 뜻의 전치사가 뭐가 있냐면 prior to라는 게 있어요. 얘가 두 단어가 합쳐서 전치사입니다. before는 전치사와 접속사도 되지만 prior to는 전치사만 가능합니다. prior라는 단어 자체 하나는 형용사로 이전의 prior to가 합쳐지면 합쳐서 전치사 전에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before의 반대말 그러면 after도 마찬가지겠죠. 전치사와 접속사가 다 되고 뭐뭐 후에 after와 같은 뜻을 갖는 전치사가 또 두 개 더 있는데 그게 following이라는 게 전치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subsequent to라는 게 있어요. following과 subsequent to. subsequent to도 subsequent 자체는 형용사로 차후의 to가 합쳐지면 후에라는 전치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 설명하면 following의 품사는 이걸 분사구문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following 뒤에 명사가 나와 있는 많은 예문에서 following을 그냥 전치사로 이해하고 독해하면 더 이해하기가 편한 경우 많이 있고요. following의 또 하나의 품사를 더 알아둔다면 following이 형용사로 다음의 라는 뜻도 있죠. The following sentence, 다음의 문장 이렇게 얘기할 때. 자, 그 다음 since가 전치사와 접속사가 또한 다 되는데요. 다만 그때 뜻이 뭐뭐 이래로일 때. since가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는데 since가 뭐뭐 때문에일 때는 반드시 접속사로만 사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toward가 원래는 뭐뭐를 향하였는데 얘가 시점과 쓰이면 뭐뭐 무렵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until이 뭐뭐까지죠. 자, 여기 until까지가 전치사와 접속사가 다 되는 시점의 표현들인데 until이 뭐뭐까지인데 전치사 접속사 다 된다 이 얘기죠. 자, 뭐뭐까지가 until만 있나요? by도 있죠.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until과 by의 차이가 뭐냐면 until은 뭐뭐까지 쭉 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처음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쭉 기다렸다 뭐 이럴 때 기다렸다 이럴 때 쓰는 게 until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속성이라고 좀 유식하게 표현합니다. by도 뭐뭐까지인데 중요한 건 by는 품사가 전치사만 돼요. 뭐뭐까지. 그리고 by는 뭐뭐까지라고 해석하지만 주어진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속해서 쭉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언제라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얘는 일회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숙제를 해야 한다 그러면 오후 4시에 해도 되잖아요. 숙제를 해야 되는 하는 행위를. 그래서 주어진 시간 중에 일회적으로 할 수 있는 건 by를 씁니다. 뭐뭐까지. 그 다음에 by가 전치사만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by의 뜻을 갖는 접속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until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지만 by는 전치사 그리고 by의 뜻을 갖는 접속사가 by the time. 해석은 뭐뭐 할 때까지도 되지만요. 뭐뭐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뭐뭐쯤에 뭐뭐 할 때쯤 이렇게 뭐뭐까지나 뭐뭐 할 때쯤 접속사입니다. 자, 그리고 from 다 알죠? from now 그러면 지금부터 from today 오늘부터라고 할 때 from은 뭐뭐로부터입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이제는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기간. 그러니까 어떤 딱 포인트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이니까 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의 형태를 나타낼 때 처음에 for가 있죠. for가 뭐 동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for 다음에 숫자가 나오고 명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for 뒤에는 숫자가 나오고 명사가 나와서 동안. 동안이 또 있죠. 아까 우리 예문에서 한번 봤었는데 during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during은 뒤에 보통 정관사나 소유격이 나오고 명사, 기간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 숫자가 안 나와요, 보통. 그리고 during 다음에 더나 소유격이 나오는 경우는 8, 90% 이상. 관사 없이 during 다음에 바로 명사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during the 해서 외우면 돼요. 그럼 여기 지금 동안이 두 개고 얘를 하나씩 그냥 외워볼까요? 이틀 동안 그러면 for 2 days. 방학 동안 그러면 during the vacation 또는 나의 방학이면 during my vacation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throughout이라는 게 있는데 through는 많이 봤지만 throughout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학생들 많이 있는데 throughout은 기간에 쓰이면 뭐뭐 하는 내고요. 그리고 얘가 위치, 장소를 나타낼 때도 쓰는데 그때는 이곳저곳 저녁에 도처에 라는 뜻인데 이게 조금 생소하니까 선생님 외우기 쉬운 방법 알려줄게요. throughout 뜻이 뭐예요? 내내. 내내 하면 뭐 생각나요? 그쵸, 치킨 생각나죠. 그럼 그 내내 치킨이 서울에만 있나요? 아니죠.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저녁에 있죠. 치킨 보통 언제 먹어요? 그쵸? 저녁에 먹죠. 그래서 내내 저녁에. 아직 안 끝났어요? 치킨 먹고 닭뼈를 밖에다 던져버려. 던지다 throw의 과거가 뭐죠? throw. 밖에다가 throw out. 좀 그런가요? throw out. 그래서 내내 저녁에. 내내 치킨 생각하면 돼요. 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선생님 이렇게까지 사실 하기 싫은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래서 throughout the day 그러면 하루 내내니까 하루 종일 throughout the city 그러면 그 도시 전역에 그 도시 도처에 그 다음에 within은 in이 뭐뭐 안에잖아요. within은 우리말에 안에도 있고 뭐뭐 이내라는 한자 안 내자를 쓰기도 하잖아요. 뭐뭐 이내의 뉘앙스 그런 느낌이 within은 뭐 기간, 장소, 능력, 범위 안에 다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within 7 days 그러면 7일 이내에 within my class 그러면 우리 학급 내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위치와 방향의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자, 우선 위치의 전치사부터 일정한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의 안에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안에니까 in 또는 within이라고 하면 됩니다. within 바로 앞에서 했죠.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있고 공간의 이 표면의 위에 그럼 뭐라고 합니까? 위에. 여기 위에는 on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on의 반대말로 아래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래는 under. 그리고 자, 공간의 옆에 그럼 뭐라고 하죠? 옆에? 자, 옆에는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일단 beside 옆에, 그 다음에 next to 뒤에 to가 반드시 붙어야만 전치사로 뭐뭐 옆에입니다. next는 다음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 다음에 by. 자, by는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뜻이 되게 많은데 by는 뭐뭐까지 일회성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뭐뭐 옆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by ing 그럼 뭐뭐 함으로써 by 다음에 사람 목적격이 나와서 뭐뭐에 의해도 있었죠. 자, 뒤에서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by는. 자,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할까요? 뒤에 공간의 뒤에 그거는 behind라고 하죠. behind. 그리고 마치 포물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위에 걸쳐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자, 이거 많이 하죠? 포물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걸쳐 있는 거.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오버하고 있죠. 예, 오버예요. 자, 그 다음에 막연하게 떨어져서 일정한 공간 위에 있는 건 뭐라고 하냐면 above라고 합니다. above. 그리고 above와 반대 개념이 되는 떨어져서 아래에 있는 것을 below라고 하죠. below. 자, 그리고 가까이에 근처에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near라고 하죠. 그리고 이곳저곳 저녁에 도처에 바로 전에 한 거죠. 저녁에 도처에 뭐라고 한다? throughout. 내내 저녁에 할 때 했던 throughout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방향 전치사입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자, 일단은 둘 사이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죠? 둘 사이에. 사이에가 둘 사이에면 between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가 between은 둘 사이니까 보통 between A and B 이렇게 쓰이거나 아니면 둘 사이니까
between the two, between the two buildings, between the two students 이런 식으로 between the two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셋 이상 사이에 여기 세 개만 표시했지만 셋 이상, 셋 또는 그걸 넘어가는 여러 사이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쵸? among이라고 하죠. among. 자, 그 다음에 자 위치 방향을 나타낼 때 방향 어디로부터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어디로부터 그럼 뭐라고 할까요? 뭐로부터 편지 쓸 때도 있죠. 누구로부터 그럼 뭐라고요? 그쵸? from. 그 다음에 누구에게 뭐로 그럼 뭐라고요? 뭐로 편지에도 나오죠? from to. 예, 그래서 이거는 from A to B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거, 딱 가로질러서 가는 거. 이거는 전치사로 across입니다. across. cross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있으면 가로질러 가는 것은 across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직선이 아닌 곡선도 상관없어요. 뭔가 이렇게 따라가면 뭐라고 할까요? 따라가면 막 엄마가 가고 있는데 아이가 막 잘 안 따라와. 엄마가 뭐라고 해? 얼렁 따라와. 예, 얼렁입니다. 얼렁. 예, 얼렁이 따라서요. 얼렁 따라. 예, 이해되죠? 자, 이게 뭘까요? 개집 아니에요. 식빵도 아니고요. 터널을 선생님이 그린 겁니다. 터널. 자, 밖에서 안으로 그럼 뭐라 할까요? 안으로. 안으로는 안이 in이고 뭐뭐로가 to니까 into라고 하면 됩니다. into. 안에서 밖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밖으로는 out to가 아니라 out of나 또는 from을 써도 돼요. 뭐뭐로부터 뭐뭐 밖으로 from. 자, 그리고 이렇게 쭉 관통하여, 관통하여 뭐라고 하죠? through라고 합니다. through out하고 through는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through는 축구할 때 여러분 축구 좋아하나요? 상대 수비수가 있는데도 쭉 찔러주는 패스를 무슨 패스라고 해요? through 패스라고 하죠. 그리고 옷 중에 안이 이렇게 통해서 보이는 비치는 옷을 뭐라고 합니까? 시스루라고 하죠. 시스루가 뭐냐면 see 보는 거예요. through 통과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see through look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자, 그다음은 이제 이유, 양보, 제외 전치사. 일단 이유의 전치사로 뭐뭐 때문에 because of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서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because of와 같은 의미의 전치사가 뭐가 있다?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on account of는 약간 난이도가 있지만 그래도 같이 외워둡시다. 여기까지만 외워두면 뭐 대학교 때까지도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더 이상 외울 게 없어요. 딱 네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사로 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는 because, as, since. as는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하는 대로 뜻이 여러 가지지만 뭐뭐 때문에도 있죠. 자,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since는 뭐뭐 이래로도 있고 뭐뭐 때문에도 있는데 뭐뭐 때문에죠. 자, 그 다음에 now 대시 약간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이제 뭐뭐이니까 라는 의미로 뭐뭐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해서 뭐뭐 때문에 알려드리면 뭐뭐 때문에 가요. 이런 게 있어요. seeing that, now that과 비슷하게 seeing that이 있습니다. seeing that. 그것도 뭐뭐 때문에. 왜 그러냐면 뭐뭐인 걸 보니까 라는 의미예요. 자, 동의 표현으로 하나 더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은 이유를 나타내는 것들은 전치사가 4개, 뒤에 명사 나오고 접속사가 5개, 뒤에 주어 동사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보는 무슨 의미? 뭐뭐에도 불구하고 접속사는 보통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죠.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한 단어로 despite.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단어입니다. notwithstanding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 얘는 어떻게 외워요? 뭐뭐일지라도 although에서 o를 빼면 though 앞에 even 붙이면 even though, 뒤에 if 붙이면 even if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외,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전치사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except, 그리고 except와 똑같은 의미의 전치사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except for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다음 접속사로 뭐뭐를 제외하고 except that 또는 but that이 있습니다. except that, but that은 뭐다? 접속사인데 한 가지 알아둘 점, except that에서 that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except만 써도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except 뒤에는 보통 명사가 잘 나오지만 except 뒤에 주어 동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들었으니까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기타 전치사라고 해서 그 외에 다른 전치사들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먼저 with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요? 누구누구와 함께. 쉬운 거죠. with 다음에 사물이면 사물과 함께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 with a pen 그러면 펜과 함께가 아니라 펜을 가지고라고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by ing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뭐뭐 옆에 by 할 때 얘기했었죠.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독해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by 다음에 목적격 나오면 이거는 수동태에서 많이 쓰이는 예를 들어 by him 그러면 그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 자, 그리고 like가 뭐뭐처럼 like의 반대말인 unlike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의 반대말이니까 뭐뭐와 달리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리고 of는 다 아는 것처럼 뭐뭐의인데 가끔 이 기본적인 순서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A of B 그러면 B의 A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조금 더 추가 설명하면 A of B에서 B의 A의 그 관계가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B가 A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the setting of the sun 태양의 지는 것이니까 해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태양이 지다라는 주격 관계 A of B에서 의미가 B가 A 하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목적 관계 B의 A지만 얘가 해석이 B를 A 하는 것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그러면 그 건물의 건축인데 그 건물이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 주격 관계, 목적 관계.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누구누구의라는 의미의 소유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동격 관계. 예를 들어 the city of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그러면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 이렇게 동격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following은 앞에서도 했죠. following은 후에란 뜻이고 다음에 as는 as a student 그럼 무슨 말? 학생으로서 뭐뭐로서. 자, 그 다음에 뭐뭐에 관한, 관해서, 관하여, 관련하여 라는 뜻의 전치사.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about 이라는 전치사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의미의 전치사가 총 15개가 있는데 이걸 한번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까지도 더 이상 외울 게 없습니다. 뭐뭐에 관한, 관하여는 일단 고등영어에서 중요한 건 뭐냐? 관하여 그럴 때 about 이라는 쉬운 전치사 말고 뭐뭐에 관한의 의미로 on을 많이 씁니다. on, 뭐뭐에 관하여 on. 당연히 on은 about 같은 의미고요. 그다음에 뭐뭐에 관하여 over도 있어요. over, 뭐뭐에 관하여. 그리고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전치사로 쓰이는 것이 뭐뭐에 관하여가 as to와 as for가 있어요. as to, as for. 그 다음에 약간 생긴 모양이 좀 특이한데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도 있는데 가끔 나오는 뭐뭐에 관련하여 라는 표현이 pertaining to랑 pertinent to라는 게 있는데 일단 미안합니다. regarding과 concerning이라는 게 있고 pertaining to, pertinent to라는 게 있는데 regarding concerning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 잠깐 빠뜨릴 뻔했네요. regarding concerning은 딱 보기에는 동명사나 현재분사처럼 보이지만 regarding concerning은 분명한 뭐다? 전치사다. 분사 구문으로 이해해도 안 되고 동명사로 이해해도 안 되고 뭐다? regarding 뭐뭐에 관한 관하여 concerning 뭐뭐에 관한 관하여 그 다음에 pertaining to, pertinent to도 뭐뭐에 관한 관하여 관련하여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약간 긴 형태로 6가지의 뭐뭐에 관한 관하여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일단은 얘네들은 어떤 공식처럼 형태가 같은 패턴이에요. 첫 번째 것이 with regard to 그 다음이 in regard to. 자, 앞에가 with가 나와도 되고 또는 in이 나와도 되고 뒤에 to는 똑같아요. 그 다음이 with respect to, in respect to. 그 다음으로 with reference to, in reference to인데 얘네 6가지는 외우는 방법 이렇죠. 앞에 with를 써도 되고 또는 in을 써도 되고 뒤에는 똑같이 to고 중간에 들어가는 그 명사의 형태가 RE로 시작하는 3가지 명사 regard, respect,
reference 이렇게 regard, respect, reference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with regard to, in regard to, with respect to, in respect to, with reference 아니에요? reference to, in reference to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타 전치사까지 일단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전치사 표현 수거인데요. 전치사 표현 수거들은 그냥 암기를 해야 될 사항인데 단순 암기하세요, 그냥 외워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건 수업이 아니고 그냥 지시죠, 지시.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according to는 according to가 합쳐서 두 개의 단어가 전치사입니다. 그냥 뭐뭐에 따라, 뭐뭐에 따르면인데 예를 들어 according to his friend, 그의 친구에 의하면, 친구에 따르면. 자, 이럴 경우에 쓸 수 있고요. 뭐 다른 예들도 가능합니다만. 그 다음에 as of 더하기 시간은 뭐냐면 앞에서 뭐뭐에 관한 관하여로 as2하고 as4를 배웠는데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뭐뭐에 관한, 관하여, 관련하여는 as2, as4가 about의 뜻이고 as of 더하기 시간이 나올 때는 무슨 부로 뭐뭐로부터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부로 저희 상점의 제품은 모두 30% 할인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오늘부로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오늘부터란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의 as of 시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외워야 예를 외우는 거죠. 예를 as of today, 오늘부로. 이게 뭐다? 오늘부터. 이해되죠? 다음에 instead of는 전치사로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인데 instead of가 뭐뭐 대신에고 instead 한 단어만 쓰면 그 대신에 라는 부사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예를 들어 instead of her, 그녀 대신에 I went there, 내가 거기에 갔다 이런 말. 다음 in the event of와 in case of인데 두 개가 동의 표현이고요. in the event는 앞에 정관사 더를 보통 붙여 쓰고 case의 경우는 정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그냥 암기. 근데 뜻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뭐뭐의 경우에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뭐뭐의 경우에 대비하여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in case of rain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얘가 상황에 따라 비가 오는 경우에 대비하여라는 뜻도 되고 비가 오는 경우에 비가 올 때란 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냐? in case of rain, 비가 오는 경우에 I won't go out, 나는 밖에 나가지 않을 거다 이런 말 가능하죠. 또는 in case of rain, 비가 오는 경우에 대비하여 take an umbrella, 우산을 가져가라 이런 말. 자, 똑같이 in case of rain이지만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뭐뭐의 경우에 대비하여가 다 가능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on behalf 가 아니고요. on behalf of는 뭐뭐를 대신하여라는 뜻인데 이 instead of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얘는 대신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누구를 대신한다라는 의미보다 뭔가를 대표하여. 예를 들어 instead of my company, 우리 회사를 대표하여 대신하여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on behalf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regardless of가 두 단어가 합쳐서 전치사입니다. 뭐뭐와 상관없이, 관계없이라는 뜻이고요. regardless of. 아까 regard 들어가 있는 거 뭐 있었어요? with regard to, in regard to의 about과 같은 의미의 전치사도 있었죠. 그거랑 또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 at a low cost나 at a low price는 이 표현을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쓰인 cost나 price라는 단어가 가격과 관련 있는 단어죠. 그래서 이 at은 어디에 쓴다? 가격이나 비용에 쓴단 말이에요. 돈과 금전과 관련된 가격, 비용 앞에 쓰는 전치사가 뭐다? at이다. at a low cost는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자, 할인된 가격으로 그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t a discounted price라고 하면 되겠죠. 그때도 뭘 쓴다? 전치사 at, 가격. 그 다음에 access to는 뭘 외우냐면 access가 접근이라는 명사인데 뭐뭐의 접근, 뭐뭐으로의 접근이라고 할 때 반드시 얘가 명사니까 뒤에 전치사 to를 써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to는 전치사입니다. access라는 동사가 접근하다 또는 이용하다라는 동사로 쓰이면
이때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to가 나오지 않지만 access가 명사일 때 뒤에 다른 명사랑 연결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to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울 때는 access to라고 외우는 게 아니고요. access to 명사라고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 a decrease in 또는 a drop in 반대말 an increase in 또는 a rise in은 뭐뭐의 감소란 말, 증가란 말인데 여기 중요한 건 뭐뭐에 있어서의 감소, 증가라고 할 때 전치사를 뭘 쓴다? in을 쓰는 거예요. in. 뭐뭐에 있어서의 증가, 감소할 때 감소, 증가 in을 씁니다. 그 다음에 a solution to죠. 여기 a solution to. solution은 명사로 해결 또는 해결책이라는 뜻인데 뭐뭐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전치사를 뭘 쓰냐면 to를 씁니다. 때에 따라 다른 전치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a solution to 명사의 형태로 쓰고 그 다음에 이번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 싶은 게 선생님이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an effect 또는 an impact 또는 an influence on 이라는 수거인데 이거는 고등영어에서 고3 1년 동안만 해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 뭐 EBS 교재 연계 교재라든가 그런 거 다 포함을 하면 100번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뭐뭐에 대한 영향이라는 뜻인데요. 이때 뭐뭐에 대한이라는 전치사를 on을 씁니다. 자, 아까 배운 기타 전치사 중에 about 뭐뭐에 관한의 뜻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어요? 그렇죠? on이죠. on. 그래서 뭐뭐에 대한이라고 할 때 이때는 effect나 impact나 influence가 다 동의어 영향이라는 뜻이고 전치사 on을 쓴다. 자, 얘네들의 변형된 형태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 줄게요. an effect of A on B 그러면 직역하면 B에 대한 A의 영향이잖아요. 다시 한번 an effect of A on B 그러면 근데 얘가 의역되면 B에 대한 A의 영향이니까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의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 형태도 알아두십시오. 나머지 an impact of A on B, an influence A on B 이렇게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의미니까. 자, 다음에 계속 이어서 전치사 수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수거는 exposure to 뭐뭐의 노출이라는 뜻인데 이때도 외울 때 exposure to라고만 외우지 말고 exposure to 명사 이렇게 외우십시오. exposure란 단어는 expose 동사가 노출하다라는 동사거든요. 동사의 명사 형태가 exposure 노출. 사진을 찍을 때도 뭐 빛 노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진을 잘 모르는데 그럴 때도 같은 의미로 exposure 영어로 쓸 수 있어요. 자, 협력하다, 협동하다라고 할 때 collaborate with 전치사 with 쓰는 건 어렵지 않죠. 왜? 협력하고 같이 일하는 거니까 그때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의미의 with를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두 단어의 발음 주의하십시오. 여기는 중요한 단어 의미상 collaborate with인데 이게 중간에 labor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labor가 원래 명사로 노동이나 일이란 뜻이에요. 노동 또는 일. 얘가 노동 또는 일. 그리고 저랑 함께 V마스터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V마스터 알죠? 어휘? 이 co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여기 함께라는 뜻인 거 알고 있죠? 함께. 일을 함께 ate 동사형 전미사 하다. 일을 함께 하니까 뭐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cooperate도 여기 앞에 co가 들어가 있죠? 예, cooperate 아닙니다. cooperate with, cooperate 이렇게 발음해요. 함께 여기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작용을 하다, 작동시키다, 운영하다 이런 말이니까 협력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법령, 규칙, 법규 따위를 준수하다, 지키다라는 수거가 comply with가 법, 규칙을 지키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comply with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상관없지만 conform to, adhere to, abide by 이렇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합쳐서 타동사가 되는 게 4개 있어요. comply with, conform to, abide by, adhere to. conform to랑 adhere to는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 나오니까 conform to 명사, adhere to 명사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로서 뭐뭐를 준수하다, 지키다, 따르다 라고 하는 게 일단 keep, 지키다, keep. 그 다음에 오로 시작하는 observe와
obey 있죠. obey는 원래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법령 등을 따르다, 지키다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따르다니까 follow를 써도 돼요. 여기 빠져 있지만 follow. 자, 그럼 8개 한번 외워볼까요? 법령 따위를 지키다, 준수하다가 comply with, adhere to, conform to, abide by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keep, observe, obey, follow까지 총 8가지 표현인데 요거만 외우면 그 이상 뭐 법령을 따르다라는 표현 외울 게 없고요. 다음 제가 어휘 교재로 V마스터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V마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표현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consist of, be made up of, be comprised, 미안합니다. be composed of와 comprise는 타동사로 comprise 이렇게 써도 되고요. 수동태 형태로 써도 되는데 많이 나오는 건 앞에 있는 3개입니다. consist of, be composed of, be made up of. 이거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어디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에 달려있다. 누구에게 의지한다니까 상황에 달려있어. 자, 표현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말로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표현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it depends입니다. it depends. 그때그때 달라요가 영어로 it depends. 왜 그러냐면 it, 여기 depend 나와 있죠? depends on the situation. 상황에 달려있다. 상황에 달려있어. 그래서 줄여가지고요. 상황에 달려있다. 그때 다르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뭐라고 한다? it depends. 이렇게 합니다. 자, depend on을 쓰고요. depend 또는 on과 같은 의미의 전치사가 upon입니다. on과 upon은 같은 전치사예요. on 자리에 upon 쓸 수 있는 수거들이 되게 많죠. depend on, depend upon. depend를 풀어서 비동사와 형용사의 형태로 써주면 be dependent예요. 그때도 be dependent on, be dependent upon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rely on, rely upon. rely를 또 풀었으면 be reliant on, be reliant upon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수건이 꼭 외워두고. 그 다음에 서류 등을 제출하다, 뭐 과제를 제출하다라고 할 때 쓰는 수거가, 전치사 수거가 hand in, turn in. 그 다음에 타동사로 submit이 있는데 hand가 동사로 쓰면 원래 손이 아니라 건네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hand in, 제출하다고요. turn in, 제출하다, submit. 그 다음 어디에 참가하다, 참여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자, participate in, participate 이렇게 읽죠. 그 다음에 take part in 같은 말 또는 약간 난이도가 있지만 partake in 이렇게 3개가 전치사 in과 함께 쓰이고 그 다음에 타동사로는 한 단어 attend죠. attend 이렇게 4개 꼭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 등록하다라고 하는 게 등록하다가 원래 등록하다라는 동사 자체가요. register가 등록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동사이기 때문에 어디에 등록하다라고 하면 전치사 for를 수반해서 register for 또는 등록할 때는 이렇게 서명하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sign up for 또는 타동사로 미안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enroll in이에요. enroll이라고 하는 건 롤이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그러니까 목록이에요. 목록에다가 en이 동사. 목록에다 쓰다, 목록 안에다 쓰다 그래서 등록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치사 표현 다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전치사가 다 끝났네요. 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이제는 전치사 뒷부분 동사에 관한 것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